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대지진 이후 제일 먼저 복원 작업이 시작된 것이 구마모토 성일 만큼 일본인의 문화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이와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다 보니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주 개회한 경북도의회 정례회가 도의원들의 태만으로 개점 휴업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문에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장기영 선생의 최초의 한글 조리서인 음식띠미방 조리법의 대중화를 위한 요리 강좌가 개설 1년째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은 가운데 낮에는 한때 소나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라서 후텁지근하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연일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대구와 안동의 낮 최고 기온 28도, 의성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고요. 공기 중의 습도가 높아지면서 꽤나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컨디션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분주한 월요일 아침 출근길 안개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청도와 김천의 가시거리가 700m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4월 큰 지진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에서는 복구와 복원이 한창인데요. 구마모토시가 제일 먼저 복원에 나선 것이 다름 아닌 구마모토 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사적이라지만 이렇게까지 중요시하는 이유가 뭔지 대구의 사례와 비교해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4월 14일부터 시작된 지진은 사흘 동안 이어졌고 최대 7.3 규모의 강진에 집과 도로가 무너지고 부서졌습니다. 일본 3대 성 가운데 하나인 구마모토 성도 지진 피해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돌담 복구에만 3,7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도 구마모토시는 구마모토 성 복원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そういう中で熊本城というのはですね、やはり熊本市民、県民の一つの象徴、シンボル的要素がございますので、それで心を一つにして一日も早い復旧ということでですね。 한 해 구마모토 성을 찾는 관광객은 170만 명, 한 사람이 10만 원만 써도 1,7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구마모토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마모토 성은 전쟁으로 소실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원됐고 관광, 교육, 문화의 중심이 된 겁니다. 대구에는 대구성이 있었고 성문이나 성벽 등을 부분 복원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근대 문화유산은 사실은 또 복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진골 목적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대구의 정신적인 어떤 지주인 대구 읍성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어떤 움직임이 없다는 게 오히려 의아스럽다고 생각돼요. 2000년 전 고분과 토성 근처에 병원을 짓겠다는 경산시. 대구 2000년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달성을 동물원으로 방치하고 있는 대구시. 우리 역사 자산을 우리 스스로 묻어두고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얼마 전 고령의 한 제지 공장에서 네팔인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이를 구하려던 한국인 노동자 한 명도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처럼 이주 노동자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다 보니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고령의 한 제지 공장 원료 탱크에 네팔 노동자 24살 A씨가 종이 찌꺼기를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닷새 동안 청소를 안 해 탱크 안은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었지만 회사 측은 환기도 안 시키고 방독면도 없이 A씨를 투입시켰습니다. 3살짜리 딸을 고국에 남겨두고 2년 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20대 네팔 청년의 꿈은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일을 끝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이제 손 다치거나 이제 부러지거나 또 이제 뜨거운 철에다가 녹아지거나 이런 사건들 한두 개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이주 노동자 산업재해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 산업재해율은 20% 정도 줄었지만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오히려 30% 가까이 늘었고 산업재해 사망자 중 이주 노동자의 비율은 10년 만에 50% 이상 늘었습니다.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관리 감독은 겉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주 간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발생하도록 감시 감독하는 것과 아울러서 지금은 그래도 해결 가능한 방법이 사후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서는 이주노동자 고용업체의 전수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신세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올 하반기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엽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는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신세계 백화점은 물론 아쿠아리움과 테마파크, 계열업체 직원들을 뽑기 위한 채용 박람회를 올 하반기에 열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신세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는 사업 시작 단계부터 지역 현지 법인을 설립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채용 박람회에서도 지역민을 많이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고령군 다산면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내부 80여 제곱미터를 태워서 소방서 추산 2,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 20여 명이 놀라 대피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밤사이 집을 비웠던 집주인 66살 백모 씨가 직장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아들이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진술을 해 이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개회한 경북도의회 정례회 전반기 2년의 마지막 회기인데요. 의사 일정을 보면 상당히 널널하게 짜여 있어서 너무 노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막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난주 개회한 경북도의회 올해 1차 정례회. 전반기 2년 마지막 회기지만 도정 질문은 단 3명. 평소 서로 하겠다며 67명씩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회기 일정을 보면 예결위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15일 중 사나흘만 회의 일정이 있고 열흘 이상은 견학이나 자유 일정입니다.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관심을 받기 힘들어하니까 새로운 어떤 걸 이야기하기에는 곧 해산될 텐데 그때 그런 걸 전반기 마지막 회기를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숨겨진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후반기 의회의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회기여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시기죠. 다른 어떤 현안보다도. 회기 중에는 의회에 등원을 하니까 많은 의원들을 만날 수 있으니 위원회마다 연찬회라든지 일일이 찾아와서. 후반기 의장 선거에는 장대진 현 의장을 비롯해 김은규, 박성만, 한혜련 등 사선 의원 4명이 뛰고 있고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나머지 자리까지 합치면 후보로만 20명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특히 2년 뒤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원들이 전초전 성격으로 임하고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합니다. 특히 의장은 관례상 의원직을 다시 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으로 가야 되는데 부의장들은 또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정례회 기간 동안 정작 본연의 활동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의장단 선거에만 몰고라는 주객이 전도된 의회의 모습에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장기영 선생이 쓴 최초의 한글 조리서 음식디미방 조리법의 대중화를 위해 개설한 요리강좌가 1년째를 맞았는데요. 그 인기가 대단합니다. 전국 27곳에서 현재까지 350명이 넘는 수료자가 배출됐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대형마트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음식디미방 푸드스쿨 강좌입니다. 요리 경력이 상당해 보이는 주부부터 미혼 여성과 20대 남성까지 수강생층이 다양합니다. 본연의 맛을 내기 위한 식재료 손질법을 다시금 익히고 불에 굽고 튀기는 것이 아닌 삶거나 무치는 것 위주의 조리법을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일반인 가정은 총 6개월 과정으로 음식 디미방에 기록된 24가지 음식의 조리법을 배웁니다. 이를 수료한 뒤 전문가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획득하면 음식 디미방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디미방이라 그래서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한국 최초의 요리책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되게 이제 호기심이 많아서. 자극이 적은 조리법을 찾는 웰빙 식단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멀리 제주에서도 강의를 들으러 서울로 올 정도입니다. 요리가 아주 좋아요. 수도권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강의할 때 서울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서울, 부산, 검산, 통영 막 이렇게 전국에서 모이니까. 이번 달부터 푸드스쿨 5기가 시작된 가운데 열띤 호응을 반영해 영양군은 강의 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달구시가 옥상 텃밭 조성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받습니다. 사업 대상은 대구에 있는 교육기관과 병원, 어린이집과 공동주택 일반 건축물 등지로 옥상에 150제곱미터 이상의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달구시는 한 곳에 최대 3,500만 원까지 총 비용의 90% 이내로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허남 교류와 협력을 앞당기기 위한 영허남 교환 뉴스. 오늘은 광주의 상가 지역에 한 집 건너 한 집 골로 커피숍이 생겨나면서 1,000개가 넘는 커피숍이 들어차 커피숍 창업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식, 광주문화방송 정용욱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도심의 한 커피 전문점. 점심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려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팀워크도 다지는 시간도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또 커피랑 같이 하니까 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더 정성을 더 들여서 해주는 것 같고.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기는 애호가들이 늘면서 광주에서 커피 전문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170개가량이었지만 올해 1사분기에는 1,100여 개로 6년 사이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시아 전당 주변이나 상무지구, 수안지구 등을 중심으로 커피숍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우리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한 2,000명 이상 되고요. 실제로 여기 자주 오신 분들은 한 500명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고 커피숍 신규 창업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서 인건비와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운영난에 빠진 커피숍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머지않아 커피숍 시장도 재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 수요 공급의 원칙에 비례해서 한 700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한 300개 정도는 아마 약 한 3년 정도 걸릴 걸로 보여요. 겉으로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 공간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커피숍은 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만약에 한쪽 팔을 잃는다면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팔을 이식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일 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을 준비 중인 병원이 대구에 있는데요. 그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슈앤피플 오늘은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을 준비 중인 W병원의 우상현 원장을 만나봅니다. 원장님, 그 국내에서 팔 이식 수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현재 한 얼마나 됩니까? 예, 아마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그 외상이나 무슨 질병으로 해서 팔이 없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 지금 현재 팔이 없어서 팔 이식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100여 명 이상 됩니다. 특히 이 산업 현장에서 다치셔가지고 팔이 절단되고 또 저희들이 접합 수술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은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접합 수술이 불가능해서 결국 절단하는 그런 환자분들, 그리고 심한 교통사고로 팔이 절단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팔을 이제 이식 받을 수 있다면 그분들한테는 정말
더 이상의 큰 선물이 없을 텐데 이 파리식 수술이 근데 이 다른 장기 이식 수술과 비교했을 때는 그 과정이나 절차가 훨씬 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더 어려운 겁니까? 콩팥 이식은 콩팥 세포로 되는 덩어리를 옮기는 게 콩팥 이식이고, 이제 팔 이식을 하게 되면은 팔에 가는 모든 신경, 혈관, 인대, 뼈 다 맞추어서 연결해야 되니까 수술 과정도 복잡하고, 지금 팔 이식 수술은 아마 심지어 현재 의사 선생님들도 과연 이 팔 이식이라는 게 이게 과연 이식하면 거부 반응 때문에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갖고 계시고. 예. 그렇게 어려워서 그런지 지금 국내에서는 아직 성공한 사례가 없고, 만약 이 W병원이 성공을 한다면 국내 최초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연 적합한 공여자가 나타나서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서울 쪽에 그리고 대구 쪽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장기 이식들은 하고 있지만은 팔 이식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도 부족하고 전혀 시행을 하지 않은 그런 수술입니다. 외국의 선진 사례를 보니까 중국이 좀 일찌감치 성공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디시티하고 이 맞물려 파리식 수술하고 결부시켜 얼핏 생각했을 때 중국 쪽에서 이제 이 파리식 수술 필요한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면 그 효과 크겠다고 했는데 중국 이미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범용으로 수술을 하고 면역 치료에 대한 이 교육이나 면역 치료약에 대한 공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세계 최초로 했던 프랑스의 환자도 면역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환자가 약 복용을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2년도 안 돼서 새로 재절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미국의 클라이너 센터에서 했던 발식 수술 환자가 아직 17년째 잘 생활하고 또 적응 잘하고 면역 거부 반응 없이 현재 자기 원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능적으로도 팔을 자유롭게 쓰고 있습니까? 그분? 예, 맞습니다. 그분은 당뇨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면역 치료도 하고 있고 한데 그분이 응급구조사라서 환자 심폐소생술이나 기관지의 삽관 수술, 삽관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세계 최초의 성공 사례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또 현재까지 이 기능 회복이 가장 좋은 환자입니다. 예. 자, 이제 그렇게 좋은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이제 공여자가 없어서 이 수술을 이제 이렇게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하고요. 이 공여자가 왜 꺼리는지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팔 이식 수술 자체가 심지어 의료진까지도 아직 홍보가 안 돼 있고 개념이 없는 상태라서 이 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 이식만 하고 그냥 이 버려지는 시신들이 꽤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분 그리고 또 가족분들 그리고 또 장기를 기증하는 분들의 그 인식도 변화가 돼야 될 것 같고 장기 기증을 하는 데 대해서 장기인뿐만 아니고 팔도 충분히 기증하게 되면은 팔이 없는 분들한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이 생명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화랑 충무훈련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실시됩니다. 대구시와 육군 54단, 대구경찰청 등이 함께하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국지적 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해 군경의 인력과 물자, 장비 등의 원활한 지원과 작전 수행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훈련 초반에는 적 침투 및 국지 도발 대비 작전, 현장 확인 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중반에는 전면전 대비 작전, 테러 대비 훈련, 피해 복구 훈련 등이 실시되며 마지막 날에는 화랑 훈련 사후 검토회가 열립니다. 프로야구 2군인 퓨처스 리그 활성화를 위해 월요일 저녁 경기로 펼쳐지는 퓨처스 리그 먼데이 나이트 게임이 오늘 오후 6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월요일 저녁 퓨처스 리그 경기는 1군 경기가 없는 월요일 저녁 야구 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올해 개장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의 첫 퓨처스 경기는 삼성과 롯데의 맞대결로 펼쳐집니다. 오늘 경기는 무료로 진행되지만 좌석은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된 인터넷 예매로 발권을 통해 지정됐고 입장은 경기 시작 30분 전인 5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대구 수성구가 오늘부터 8월까지 둘째, 넷째 월요일 저녁 8시에 수성모 상화동산 잔디밭에서 한여름밤 별빛 속 영화 여행이란 이름으로 무료 영화를 사용합니다. 오늘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올트론이 상영되고 국제시장과 울지마 톤즈, 새 얼간이 등 한국과 미국, 인도 영화가 다양하게 이어집니다. 수성구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며 돗자리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챙겨올 것을 권했습니다. 만화방 미숙이로 잘 알려진 이상원 감독이 이번에는 뮤지컬 미용명가를 한중 합작 영화로 만드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 지난 2010년 대구에서 처음 공연한 뮤지컬 미용명가가 중국에서의 장기 공연과 그 인기에 힘입어 중국 중앙방송 TV 등과 공동으로 한중 합작 영화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독은 오는 9월부터 대구와 경북, 중국 시안을 비롯해 사천성 등지에서 촬영해 중국 전역의 영화관에서 상영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대구와 안동의 낮 최고 기온 28도, 의성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고요. 공기 중의 습도가 높아지면서 꽤나 후덥지근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컨디션 조절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김천과 청도 등 일부 지역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20도를 조금씩 웃돌고 있고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8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기온은 22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낮 최고 기온 28도 예상되고요. 청송 25도로 비교적 낮겠습니다. 울진의 낮 최고 기온 21도, 포항은 2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